예, 뭐 오늘 원픽은 뭐 저도 뭐 예상이 됩니다만은 우리 강대기 변호사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 원픽은 뭐 중요한 일이 많이 있었지만 저는 그래도 제가 변호사로서 법원의 선고에 대해서 원픽을 뽑아왔습니다. 선고 결정이 나기 전부터 오늘 선고에 대해서 나올 거라는 예상은 됐으니까 결과가 어떻든 저는 이거를 원픽으로 뽑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결과는 이변은 없었다. 우리 법리에 의해서 나왔다라는 것인데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결과가 나왔죠. 하나는 전당대회 등 개최 금지 가처분 사건, 두 번째는 대통령 후보자 지위 보전 인정 사건. 자,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사건 기각됐습니다. 왜 기각됐냐면 우리가 주주총회나 혹은 이사회에 대해서 그 개최 금지에 대해서 가처분을 걸 때 그럴 때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면 개최 금지가 가처분이 인용이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절차를 당원 당규상 절차를 다 지켰어요. 그래서 그 5월 10일 날 혹은 11일 날 한다는 것인데 그 전당대회에 대해서 절차상 하자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이 사건에서 판사님이 설시한 것 중에 중요한 포인트가 김문수 후보자께서 평상시에도 단일화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내용상 문제도 내용상 하자도 없다라는 것이고 그 두 번째가 대통령 지위 보전 가처분 사건이죠. 지위를 인정해달라. 근데 여기에서는 피보전 권리라 그래서 뭔가 지위가 지금 박탈당할 굉장히 급박한 위기에 있다라는 것인데 판사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또한 지금 일련의 사태가 정당의 자율성에 기초했을 때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 정당의 독립성과 자율성으로 충분히 회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판결을 내려서 현재로서 가처분 사건 두 건은 김문수 후보자에게 다소 좀 불리하게 나온 부분입니다. 예, PD님 댓글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볼륨이 낮다 이렇게 예.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볼륨을 좀 더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가처분에 대해서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두 가지 신청한 건에 대해서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일단 김문수 후보 신분 확인 즉 최종 후보 확인 어떤 그런 건에 대해서 기각을 했고 또 그 전당대회를 이제 현재 개최 예고를 하고 있는데 전당대회 금지 가처분에 대해서도 이것은 당연한 어떤 그 정당이 취해야 될 어떤 그런 어떤 절차적 측면에서 특별한 하자가 없다 이렇게 해서 가처분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 일을 한번 좀 시간대별로 좀 살펴보면요. 김문수 후보께서 국민의힘 의총에 왔습니다. 그 의총에 왔을 때는 상당히 많은 의원들과 언론 그리고 지지자들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나 기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의총장에 와서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면서 특히 말씀하기 전에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고 이런 포즈를 잡고 할 때마다도 분위기가 굉장히 화기애애했고 그리고 그 앞에서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현관문에까지 나와서 반갑게 맞이해줘서 뭔가 좀 되는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했는데 의총에서 김문수 후보가 말씀만 하시고 이야기를 듣지 않고 퇴장을 하는 가운데서 의원들과 좀 말다툼이 좀 있기도 했습니다. 특히 그 모든 것이 생중계가 좀 되는 과정에서 좀 갈등이 그대로 노출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사실은 4시 반에 사랑제에서 김문수 한덕수 후보들 간의 어떤 모임 회담도 100% 공개를 해서 그 갈등이 좀 노출이 됐고 오늘 의총장에서도 김문수 후보께서 말씀하시고 또 듣지 않고 나가시고 모든 것들이 의총장에서 공개적으로 해서 갈등이 노출됐는데 사실은 이렇게 공개적으로 할 필요성도 있고 또 비공개적으로 할 필요도 있는데 공개적으로 할 때는 사실은 어느 정도 조금 조율이 되고 국민들에게 지지자들에게 좀 좋은 어떤 굿 뉴스를 할 때 사실은 공개를 많이 하고 비공개적으로 할 때는 좀 격렬한 그런 토론이라든지 그런 것도 할 때도 많은데 사실 저는 공개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좀 전략적으로 좀 어땠을까
없다 하는 좀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제 후보 단일화는 완전히 이제 물 건너 가나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또 한 7시인가요? 또 극적으로 8시 반에 후보 단일화를 위한 회담을 한다. 또 긴급 공지가 떴습니다. 여기에는 이항수 사무총장과 그리고 김문수 후보 측의 김재원 비서실장 그리고 한덕수 후보 측에서 손영택 비서실장이 이제 만나서 담판을 짓게 될 예정입니다. 이 담판이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좀 있다. 그리고 희망을 합니다. 오늘 진짜 이제 지나가게 되면 이제 사실상 완전히 이제 단일화 합의는 완전히 이제 시간적으로 없어요. 이제 네. 불가능하게 됩니다. 네, 오늘 만약에 단일화 협상이 만약에 결렬이 되면 그러면 지금 양측에서 더 심한 그 다툼이 좀 있을 것인데 결국 당에 직인을 받아가지고 중앙선관위에 제출을 하는 것이 문서 제출 실무인 것인데 당에서 다시 또 의총을 열어서 어떻게 결정할지는 또 살펴봐야 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네. 예, 댓글에서 한덕수를 미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인데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네. 절대 그렇지 않고요. 그리고 아까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내각제 좋아하냐 그러는데 내각제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저는 내각제는 엄청 좋아하지 않고요. 그 한덕수 김문수 한덕수 어쨌든 이재명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다 뭉쳐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이고 어떠한 결과가 나오던 우리 펜앤마이크 시청자분들도 함께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만 오늘 이제 법률적인 결과가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해석을 해드린 겁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재명을 막는데 이재명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의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좌파 독재 포퓰리즘 정부로 인해서 정말 우리 우파 진영의 많은 사람들이 보복을 당하고 특히 지금 현재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저렇게 몰아붙이는데 많이 집권하게 되면 양성태 대법원장을 구속시키고 이런 것보다 더 심한 보복이 있을 것이고 또 그것뿐입니까? 포퓰리즘 어떤 정책으로 엄청나게 돈을 뿌림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에는 온전히 진짜 장담할 수 없는 그 부담은 청년들에 줄 것이고 또 반기업 어떤 정서로 인해서 반기업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 경제의 어떤 그런 어떤 문제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커질 겁니다. 그리고 안보도 뭐 중국 그리고 북한 이런 어떤 하고 뭐 이렇게 관계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도 굉장히 위태롭게 될 것은 누구나 다 예상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솔직히 우리가 그 경선 들어가기 전부터 우리가 힘든 어떤 상황인 것을 우리가 다 인정을 해야 됩니다. 탄핵 이후에 나타난 어떻게 보면 우파 보수 정권에 대한 평가인 어떤 그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우리가 불리하다, 어렵다 그런 어떤 상황에서 경선 들어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빅텐트를 쳐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빅텐트를 쳐서 반 이재명 그리고 개헌 어떤 연대라는 어떤 고리로 해서 최대한 어떤 빅텐트에 많은 어떤 사람들을 모아야 된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슈는 뭐였습니까? 한덕수 권한 대행을 끌어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김문수 후보가 누구보다 더 처음부터 강력하게 한덕수든 김덕수든 우리가 해야 할 거다. 나는 그 후보가 되면은 막바로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김문수 후보의 진정성을 믿고 김문수 후보를 당의 최종 후보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저는 김문수 후보의 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 역시 단일화에 대한 어떤 일정을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도부 입장에서는 일정을 5월 11일 후보 등록 이전에 해야 된다. 요 점이 사실은 김문수 후보와 당의 입장이 좀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 점에 있어서 합의를 볼 수 있을 것이라 기대를 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이재명 후보를 이길 가능성은 더 없어진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오늘 정말 벼랑 끝에 마지막 이 후보
단일화 협상이 정말 잘 되기를 정말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네, 아직까지 협상 중으로 알고 있고 여러 지금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비슷한 유사 상황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님 탄핵 사건 이후에 벌어졌던 대선에서도 그때 우리 홍준표 후보자와 또 당시에 유승민 후보자 있었죠. 그리고 안철수 후보자 있었죠. 범보수 후보자들이 다 합쳤으면 문재인, 심상전 이 진보 좌파 후보자들의 표보다 더 많았어요. 150만 표에서 한 250만 표 사이가 많았다는 것인데 이것이 뭐냐? 우리가 뭉치면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댓글을 주시는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오늘은 이렇게 각자의 의견을 가지시겠지만 만약에 본인이 지지하는 그러한 후보자가 결국 최종 후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중앙선관위 본 후보에 등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가치관에 가장 가까운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줄 그러한 후보자에게 표를 주고 힘을 실어주셔야 합니다. 제가 장담컨대 만약에 이재명이 대권 가도를 가게 되면 이재명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게 되면 펜앤마이크를 포함해서 지금 시청자분들이 좋아하시는 우리 정말로 진실을 전하는 참 언론, 참 유튜브 언론 없어질 수가 있어요. 예, 정말 그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본인 그 의견을 말씀하신 거는 제가 박수를 쳐드리는데 우리가 오늘 밤이 지나면 또 혹은 5월 11일 후보자 등록 이후에는 합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지금 좌파 진영 움직임은 정말 그 2017년대보다도 훨씬 더 강고하게 단일화가 되고 있습니다. 2021년, 2022년 윤석열 대통령 당시 대선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었던 거는 물론 마지막에 안철수 후보와의 있던 단일화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당시에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좌파가 이렇게 분열이 됐었죠. 그런데 오늘 좌파 진영에서는 지금 민주당과 진보당 김재원 후보가 단일화하면서 김재인 진보당 후보가 그 이재명 후보 지지를 했습니다. 그 조국혁신당은 뭐 일찍부터 민주당을 지지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좌파 진영은 100% 지금 현재 뭉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우파 보수 진영은 이미 이준석 그 개혁 그 신당 후보 있죠. 그런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앞으로 빅텐트를 치느냐 못 치느냐 하는 것이 지금도 물론 어려운 상황이지만 마지막 그래도 싸울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마지막 희망 카드인데 그 빅텐트의 어떤 시초 처음을 오늘 밤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대하고 소망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저희가 이재명의 전 정부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속보가 뜨는 거를 보면 단일화 협상장에서 김재원 비서실장, 이제 김문수 측 김재원 비서실장이 20분 만에 협상장을 나왔다고 합니다. 협상장을 나오면서 당에게 일임하려고, 그러니까 일임하라고 했는데 약속을 왜 안 지키냐? 당원 50%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가 없다. 또 혹은 그 단일화 협상을 하면서 어느 당 지지자냐라고 묻는 것도 협상할 수가 없다. 차라리 한덕수 총리 측에서 의견을 갖고 와라. 왜 아무 의견도 안 갖고 오냐 하면서 자리를 협상장을 나왔다고 합니다. 일단은 그러면서 근데 협상이 100% 결련된 건 아니고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일단은 캠프에 가서 대기를 하고 있겠다. 뭔가 결정되면 말을 해달라. 라고 공을 던지고 일단은 김재원 비서실장은 캠프로 왔다고 합니다. 지금 양 캠프가 극동 VIP 빌딩하고 또 맨하탄 21 빌딩에 있는데 이게 국회하고 걸어서 뭐 한 3, 4분 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캠프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언제든지 또 뭔가 안이 만들어지면 올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많은 언론사에서 속보로 단일화 협상 또 결렬, 3차 협상 결렬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나오는 그 메시지는 결렬은 아니에요. 결렬이라는 거는 단일화 안 하겠다라는 게 결렬인데 지금은 협상 중인 거고 다만 그 장소를 캠프로 돌아가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다시 한번 안을 갖고 와라는 겁니다. 자, 오늘 단일화는 후보자들이 나오지 않았죠. 그리고 어떠한 실무진들 2명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원래 그 협상을 할 때 후보자가 나오지 않으면 왔다 갔다 거리면서 전화통화하면서 그러면서 단일화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그 지금
김재원 비서실장, 김문수 후보 측이죠. 김재원 비서실장이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고 하지만 저는 그래도 조금 이제 진일보하고 있다고 보는 게 지금까지는 가장 그 단일화 이슈에 있어서 핵심적으로 조금 의견이 아니었던 부분이 시기였습니다. 시기였는데 이 시기 문제보다도 이제는 이제 문항했던 문제로 지금 현재 약간 의견이 대립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문항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어떤 것은 상당히 이제 진전이 됐다고 볼 수 있겠고 그 문항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 측 즉 그 김재원 실장 같은 경우는 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김재원 실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속보가 계속 나오는 것이 이 단일화에 대해서 당원 50%를 넣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려를 해보자. 그 당원 50%, 국민 50% 그리고 또 그 질문지에다가 당신은 어느 당 지지자입니까? 이거 묻는 것 자체를 빼자라는 것이고 가장 큰 주장은 왜 한덕수 후보 측은 아무런 의견을 안 갖고 오냐. 한덕수 후보 측이 의견을 갖고 와야지 이게 대화가 되는 것인데 왜 자꾸 당이나 김문수 후보자 측 우리 측에만 의견을 내라고 하냐라고 하면서 그럼 협상을 안 하겠다라고 자리를 나왔다고 합니다. 뒤에 부분은 좀 사적인 것 같고 네. 결국은 지금 현재 당이 갖고 있는 안입니다. 네. 안은 빅4와 그리고 최종 후보 선출할 때와 같은 방식 즉 50대 50이죠. 당은 50%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자 50%. 국민의힘 지지자보다는 역선택으로 한 국민 50% 여기는 무당층도 포함됩니다. 네. 일단 그 안을 이제 제시를 하니까 결국 이제 김재원 비서실장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국민 전체로 하자. 아마 아니요.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약간 반대로 얘기한 것 같아요. 속보가 두 가지 속보가 지금 떠가지고. 제가 정리 정정해서 말씀해 주세요. 정리 말씀드리면은 지금 김재원 이제 의원이 말씀하는 거는 여론조사를 할 때 당원만 대상으로 하지 말고 전체 비당원,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다 포함하는 그런 여론조사를 하자. 왜냐하면 상대가 무소속 후보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입장을 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역선택 조항. 그렇죠. 예, 역선 조항이 없이 그냥 가자는 거죠. 근데 이제 손영택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이죠. 그분이 이제 방금 백브리핑 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재명 후보가 원하는 사람이 우리 당의 후보, 우리 단일화의 후보가 된다. 그런 위험성을 안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건 불가하다라는 입장을 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언쟁이 오고 갔었고요. 그럼 여기서 그러면 하지 마자면 아니냐 했더니 그러면 여기서 일단 중단하자 해서 그 핵심적인 사안으로 지금 나와서 각자 브리핑을 하게 됐습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하면 이제 김재원 실장,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당헌 50 그리고 역선택이 있는 국민 여론조사 50 기존의 빅4 단계에서부터 그리고 최종 후보까지 온 그 방식이 아니라 순수한 국민 여론조사로 하자 그런 어떤 의견이고 그리고 한덕수 후보 측에서는 그렇게 하면은 민주당이 오히려 좋아하는 민주당이 지지하는 후보가 뽑힐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점이 맞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좀 이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시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일단은 10일 이전에 등록이 가능하도록 합의를 일단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이제 오늘 법원 이제 가처분 기각 이제 그 결과가 나오니까 그럼 여기서는 김문수 후보 측에서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을 방법이 없는 거죠. 무조건 오늘 앉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만약에 협상 때 안 앉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에서 전당대회 열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쨌든 간에 전당대회 열어서 막기 위해서 일단은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한덕수 후보 측과 단일화 위한 방법을 논의하는 이제 그런 첫 단추를 끼운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직접 상대방 후보 직접 안 나온 이유는 뭐냐면요. 각각 실무진들이 이 시나리오를 전부 다 짰단 말이에요. A안, B안, C안. 가장 잘 아는 안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서 협상을 해야지 이게 원활하게 얘기가 티키타카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양수 사무총장이 중재를 받기 때문에 지난번 앞선 면담 어땠습니까? 중재자가 없었죠. 그러면 이게 두서없이 얘기 흘러갑니다. 근데 이렇게 쟁점을 중재자가 1번, 2번, 3번, 4번 하면서 체크하면서 쟁점을 정리하면서 넘어가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돌아갔지만 빨리 캠프에서 속전해서 깊숙이 논의한 다음에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논의할 가능성이 오늘 굉장히 높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립니다. 그 지금 한덕수 후보가 뭐 내각제다 이거는 뭐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건 그거는 아닙니다. 완전히 사실이 아니고요. 예, 전혀. 그다음에 아니 어떻게 그 김문수 한덕수 후보가 단일화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를 하는데 왜 반드시 한덕수 후보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후보 교체가 반드시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문수 후보가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김문수 후보가 지금 상승세도 무섭고하기 때문에 좀 더 이런 어떤 걸 통해서 지지층을 넓히고 우리가 운동장을 넓게 서서 이재명 후보를 이길 가능성을 1%라도 좀 높이자는 이런 어떤 측면에서 자꾸 이제 당에서 후보 단일화하는 어떤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지 후보를 물론 지지하는 건 좋지만 그러나 팩트를 우리가 왜곡해서는 안 된다 하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오늘 저녁까지 계속 협상을 할 건데 꼭 옥동자가 탄생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지금 의원들 전부 다 지금 의총장에 있습니다. 지금 의원들 오늘 왜냐하면 기대하고 단일화에 대한 있습니까? 어떤 결과 예. 갑자기 또 타결될 수 있는 거거든요. 결과 나오면서 그러면 이제 단일화 들어간다. 이제 여론조사 어떻게 하고 방송 토론 어떻게 하고 뭐 이런 등등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받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의원들은 전부 다 영내에서 오늘 비상을 대기한 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